네, 안녕하세요. 태츠비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상가 투자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택과 다르게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를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은 상가집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좀 그래도 좀 투자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 사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에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임장을 해야 돼요. 이제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에 임장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까지 했나요? 그리고 업종을 확인하셔야, 네 번째 업종을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는 가게를 찾으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그리고 입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만약에 이제 새가 들어와 있는 지금 업종에 나가게 됐을 때, 공시를 되었을 때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업종들이 있는지,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시세를 확인한다. 시세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세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비슷한 상품을 놔두고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제가 경험해봤던 몇 가지 사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일산 서구에 이제 무슨 동이에요? 무슨 동에 있는 이제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서 새로운 상가를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그냥 건너편이에요. 건너편이고 특별히 다른 상권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 건너편이 확실히 상권이 좋아서 그 뭐 보증금이나 월세를 2배 이상 받을 거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그 이쪽의 매매 가격하고 이쪽의 분양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세는 그 같은 비슷한 입지이면서 비슷한 상권에서 시세는 비슷하게 형성이 될 텐데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나죠. 그거 분양받으시면은 새에 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새를 넣는다고 해도 수익률이 안 나오겠죠.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101호, 102호, 103호가 같은 라인에 있는 상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101호는 10평, 102호 10평, 103호 둘 다 세 칸이 모두 10평이에요. 모두 세 칸이 10평인데 101호는 1000에 100, 102호는 2000에 150, 103호는 1000에 100 이렇게 나와. 지금 현재 이렇게 월세를 받고 있는데 102호가 매매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를 150을 받으니까 한 3억 5천 이렇게 매매 가격, 매매 가격을 이제 매매 가격을 정해가지고 호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장의 매물로,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시장의 매물로 그걸 놔뒀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자리에서 받는 시세는 1000에 100인 거잖아요. 왜냐면 101호랑 103호를 봤을 때 1000에 100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사시면은 라는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부동산을 매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에 150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50만 원씩 더 받는단 말이에요. 50만 원씩 더 받는다고 하면은 그 세입자가 과연 얼마나 더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있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5년 있어요. 5년 있으면은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를 더 받으니까 1년에 600. 그리고 5년 동안 300만 원의 월세를 더 받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매매 가격은 300만 원 훨씬 이상으로 주고 거래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어쨌든 마이너스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가 50만 원이 높다는 이유로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월세가 50만 원이 높다는 이유로 뭐 한 매매가가 1억 정도?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더 좋다고 해봐요. 50만 원. 1억 정도의 매매가를 더 줬다고 해봐요. 그리고 1억 정도의 매매가를 더 주고 샀는데 결국 5년 동안 추가적으로 받은 월세는 아까 얼마였지? 3천만 원. 3천만 원.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50만 원 1년 받으면 600만 원이고 5년 받으면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3천만 원 벌기 위해서 1억을 쓴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7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에 덫에 빠지지 말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 왜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역시 겪었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 15억짜리 그러니까 보증금 1억에 월세 740을 받는 매물이 15억의 매물이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은 수익률이 5%가 넘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5%가 넘는 매물은 찾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2층이 아니고서야 2층이 아니고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5%가 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수익률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세입자가 나갔어요. 지금 현재 나갔는데 500에도 세가 안 들어와요. 500에도 세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1억에 740을 고정적으로 계속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억 원을 주고 매수를 하였는데 500만 원에도 세가 안 들어오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뭐 한 450만 원의 세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740만 원을 뭐 1년을 받았다고 해봐요. 1년 받았으면 얼마지?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9만 원을 더 받기 위해서 매매가는 거의 뭐 3, 4억을 더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2억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뭘 확인을 하냐? 네, 수익률에 덫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40만 원 받는 상가를 15억에 만약에 계속해서 740만 원이 나올 만한 입지에 있는 상가를 15억에 샀다. 그러면은 잘 투자를 하신 건데 그게 사실은 4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상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뭐냐? 사실은 450만 원 받아야 되는 상가면은 매매가가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될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걸 15억을 주고 산 거예요. 15억을 주고 사고 1년 동안 단지 한 9천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은 매매가는 3억 내고 어쨌든 월세는 9천만 원을 받았죠. 그러면 굉장히 마이너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임장을 해야 돼요.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 이렇게 가보셔야 됩니다. 이제 주말 이렇게 가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내가 이 상가를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매수인이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장사를 할 때 장사가 잘 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대에 장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월세를 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영업이 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매수를 하였는데 세입자가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럼 나가면은 세를 다시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죠. 거기가 이제 만약에 입지가 좋아서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하여도 그 이상의 세를 받을 수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점이 평일 낮, 평일 저녁, 주말 낮, 주말 저녁 장사가 다 잘 되는 것은 굉장히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 중에 두 타임 정도는 장사가 잘 되면은 그래도 좀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정한 월세 가격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상가인지,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업종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업종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제 업종을 왜 잘 확인을 하셔야 되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중심 상업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번화가라서 월세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가가 있는데 아이스크림 가게가 들어가 있어요. 또는 분식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월세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나올 것 같은 상가인데 거기서 어떻게 분식집이나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가지고 그 월세를 내겠어요. 그 자리는 커피숍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 뭐 메이커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업종이 들어야 될 곳에 마진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이제 업종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그 전 세입자는 권리금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면은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도 알아요. 예, 알죠. 여기서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나 분식집을 해가지고는 월세를 못 낸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쓸 이유가 없어요. 시설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영업권리금까지 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업종이 다른 상가를 본인이
입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는 곳을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권리금이 붙어서 임차인들끼리 거래가 되면은 임대인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받는 데 있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 세입자가 그 다음 세입자한테 그 뭐 유형이나 무형의 자산을 넘기는 거죠. 양도 양수를 하는 거죠. 권리금은 이제 세 종류가 있어요. 이제 영업 권리금, 그리고 바닥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영업 권리금은 영업을 본인이 굉장히 잘해가지고 받는 영업 권리금이죠. 왜냐면 영업을 본인이 굉장히 잘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기억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권리금, 그리고 이제 시설 권리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련해가지고 시설금을 뭐 1억이나 5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했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그 시설을 쓴다고 하면은 뭐 사용할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 양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 같은 거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받는 권리금이죠. 이 권리금 세 가지 중에서 뭐 시설 권리금도 중요하지만 시설 권리금보다는 영업 권리금하고 바닥 권리금이 좋으면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시설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요. 왜냐면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장사가 잘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리금이 있으면 임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권리금을 주고 새로 들어온 양수인조차도 나중에 나갈 때는 권리금을 받고 나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실이 잘 안 나요. 공실이 날 것 같아도 바닥 권리금 정도 선이 되면 이제 양도양수로 새로운 가게가 입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는 상가다. 그러면은 뭐 소유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입지를 확인한다. 이제 입지를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입지 중에서도 이제 입구 쪽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큰 대로변 쪽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 가끔 이제 입지나 그러니까 큰 대로변이라고 다 좋은 줄 알고 입구 쪽이라고 다 좋은 줄 아시는데, 오히려 이제 중간 지점, 가운데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지점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데를 이제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잠시만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회전율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본인이 샀는데 입지가 좋지 않고 월세 잘 나오고 수익률이 좋은 데를 샀어. 근데 나중에 잘 팔리느냐 이거죠. 본인이 현금이 필요할 때 잘 팔리느냐.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큼 본인도 싸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입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제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이 상가가 공실이 나중에 됐을 때 이 상가에 들어올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가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인데, 만약에 이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 회원업소끼리 권리금을 주고 뭐 양도 양수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완전히 다 나가버렸을 때 이 자리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지금 받고 있는 월세 300, 뭐 5천에 300,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 입지인가, 그럴 만한 자리인가, 그런 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한다. 예. 상가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아마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 다녀보시면 느끼는 게 있죠. 완벽한 물건이 없어요. 완벽한 매매 물건이 없다. 물건은 조금씩은 하자가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입지가 좋은데 비싸거나, 입지가 좋고 저렴하게 나왔는데 장사가 안 되거나 뭐 공실이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한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경매가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 경매가 나와도 시세나 시세 이상으로 경락이 됩니다. 왜냐면은 좋은 자리의 경우에 그래요. 좋은 자리의 경우에는, 왜냐면 시장에 매매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끝내주는 입지의 상가를 갖고 계셔요. 그럼 그거 매매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하실 분들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없는 상가는 없어요. 이제 상가가 매매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하나예요. 장사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임대인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좀 걱정이 되거나,
자리가 안 좋거나, 예. 그리고 나가버렸거나, 예.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이제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한 10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예. 장사가 잘 되고 매매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장사가 잘 되고 입지가 좋거나 매매 가격이 비싼 경우. 세 번째, 입지는 좋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네 번째, 입지가 좋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매매 가격이 비싼 경우. 다섯 번째, 입지가 좋지 않고 장사도 잘 되지 않고 매매 가격이 비싼 경우. 여섯 번째, 입지가 좋지만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 일곱 번째, 입지가 좋지만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비싼 경우. 여덟 번째, 입지가 좋지 않고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 아홉 번째, 입지가 좋지 않고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비싼 경우. 열 번째, 입지도 좋고 싸고 장사도 잘 되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 중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경우, 아까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경우는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가 뭐였냐? 입지가 좋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 입지가 좋지만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여섯 번째, 입지가 좋지만 공실이고 매매 가격이 저렴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경우는 그냥 다 배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입지가 안 좋은데 장사가 잘 되고 저렴하게 해도 나중에 그 세입자가 나가버리면은 그 다음 세입자가 과연 장사를 잘할 것인가가 보장되지 않아요. 장사를 잘 못하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월세는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입지빨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는 다 제끼고 입지가 좋은 경우인데 비싸게 나온 경우도 있고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비싸게 나오는 경우면은 뭐 비싸게 주고 사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지금 현재 입지가 괜찮고 공실인 경우, 그리고 장사가 잘 안 되는 이 상가의 경우에 비슷한 입지에 다른 상가에서 얼마를 받고 있고 이 상가에서 현재 얼마를 받고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조사가 시장 조사를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세를 넣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세 번째랑 여섯 번째 추천해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랑 여섯 번째를 투자하실 경우에는 공부가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 해당 입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세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본인이 리스크를 좀 감수하고 세입자를 맞출 수가 있단 말이죠. 세입자를 맞추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입지도 좋고 월세도 잘 나오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본인이 산 거죠. 성공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세만 잘 넣는다고 하면은 입지가 안 좋은 상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적어요.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고 장사도 잘 되고 비싼 상가 사느니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많이 비싸게 나와요. 많이 비싸게 나오죠. 그런 상가 사느니 좀 이제 공실이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임대인 분들이 좀 걱정이 돼가지고 좀 싸게 내놓은 상가, 그런 상가를 싸게 사가지고 세를 잘 맞추는 거,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이제 좀 많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대본을 만들었는데 대본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읽으면서 하면은 제가 눈동자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그냥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어쨌든 상가나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 어쨌든 유무형의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좀 넓게도 보시고 좁게도 보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다니시다 손님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서울보다 더 비싸네? 아니면은 서울은 이렇게 싼데 여기는 고평가돼 있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파주랑 비교해 봤을 때 뭐 여기는 저평가돼 있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세계를 봤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통틀어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 지역의 부동산에서도 또 거기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근데 하지만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시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산, 그리고 제가 중개하는 일산이나 뭐 파주, 그리고 가까운 뭐
덕양구라든가 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시야를 넓혀가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가 아닌 뭐 베트남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조금씩 배워가면서 시야를 넓혀가면서 조금씩 좀 더 멋진 투자를 하고 더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무지게 상가 투자하는 건 첫 번째, 주변 시세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수익률에 덫에 빠지시면 안 되고, 세 번째, 임장, 평일 낮, 평일 저녁, 그리고 주말 낮, 주말 저녁에 임장을 가보셔야 되고, 네 번째, 업종을 잘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임차인들끼리 권리금이 붙어서 거래되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 여섯 번째, 본인이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상가의 입지를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일곱 번째, 만약에 그 상가가 공실이 된 경우에 추후에 다양한 세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다양한 세입자가 현재의 월세를 낼 수 있는지, 뭐 어쨌든 그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거. 아무런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상가를 갖고 좋은 뭐 어쨌든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리스크를 안고 본인이 안고 싸게 팔겠습니까?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 리스크를 안는다 뭐 그런 거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말고도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이제 리스크가 좀 사실 있죠. 뭐 그런 분양을 받는다거나 뭐 다양한 또 다른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성공적인 투자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서 투자를 저도 한번 투자를 계속 해보고 배우는 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